안녕하십니까. 인천전자마이스터고 2기 졸업생 하나래입니다. 여기 오실 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당 이름이 나래관이거든요. 제가 이 학교 재학 중일 때 2학년 때 나래관이 생겼는데 친구들이 나래야 이거 너 이름 따서 이 강당 이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약간 기정사실처럼 됐더라고요. 그 나래라는 선배 이름 따서 나래관이라고 지은 거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나래관에 서서 제가 졸업생 강연을 하게 되다니 되게 벅차고 또 떨리고 소회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분들, 예비 후배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이스터고에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부모님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요. 그때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왜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네 성적에 대학을 가야지. 왜 고졸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전쟁을 불사하는 갈등이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공순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딸이 마이스터고를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얘가 고졸로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대학을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같이 학교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랑 한번 학교를 와봤었습니다. 이 입학 지원서를 쓰기 전에. 그때 택시 타고 여기 선인재단을 올라오면서 이 학교는 왜 이렇게 꼭대기에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 기억에 남는데 그때 커리큘럼을 들어보시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 마이스터고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정말 여기 보내도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떻게 졸업 후에 10년 동안 이제 커리어를 쌓아왔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졸업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마음을 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네, 일단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정보통신기기과를 입학을 했고요. 2011년에 2기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4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입사를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5년 반 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고객을 직접 만나서 뭐 사이트에 저희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트러블 슈팅,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개발팀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 로그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뭐 때로는 그 파트너사를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 장비를 판매를 해야 할 때 어떤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이 장비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데모를 시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엔지니어로 5년 반 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사업이 이제 종료를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개발자로 잠깐 커리어 전향을 했고요. 개발자로서 이 이동통신 기지국 쪽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가 5년 반 동안 업무를 하는 동안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이런 장비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좀 짜릿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내가 설치를 하고 이런 필드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되게 자부심이 생겨서 그 이후에 해외 영업 쪽으로 업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되었고요.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해낸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테크 리드로 작년에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라는 제1사업자에게 트라이얼을 진행하는 일을 리드해서 담당을 했었고 이후에는 영업 쪽으로 좀 더 비즈니스를 보고 사업을 보고 좀 더 큰 스케일의 사업을 담당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나이가 좀 어려서 이게 말씀을 드린다고 될까 싶었는데 그래 나래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4월부터 저희 기지국과 솔루션을 독일의 텔레포니카라는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업무를 담당해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당시의 사진이고요.
벌써 10년 전이 되었네요. 학교에서 과제, NDP 과제 발표회라고 해서 이 기술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 다른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도 오신다고 하고 업계 이 기업에 계신 분들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발표했던 사진도 있고 소풍 갔던 사진도 있고 지금은 학교가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 학교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과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정기 교육 과정도 진행을 하면서 배웠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능반이라고 해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반에서도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쌓아서 그때 당시에 배웠던 기술 바탕으로 아직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4년부터 5년 반 동안 시스템 엔지니어로 업무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이 시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화성 허 벌판에 가서 시험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고객들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신들의 장비를 데모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서 망을 꾸며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필요하면은 국내나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가서 트레이닝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해외 영업에서 해외 독일과 유럽에 있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파트너사 법인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저희의 장비를 유럽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댓글인데요. 그 2명의 유저가 싸움이 붙었어요. 뭐 되게 하찮은 어떤 건으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너 최종 학력 고졸이지. 그분들은 그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고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였어요. 너 약간 지능 부족하지. 너 멍청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 최종 학력 고졸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10년째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단어, 이 표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 고졸은 뭔가 대졸보다 훨씬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라서 고졸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졸이 모욕인 나라에서 고졸로서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저는 2014년에 20살로 사회에 처음 진출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게 한 번 배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한 번 배워서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2~3번 배워야 이해가 되는 일인데 심지어는 산업의 그 최전방에 나가서 이 업무를 해야 하고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고 고객을 만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 걸까?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렵지? 선배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이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건가? 나도 다른 내가 뭐 쉬워 보이는 아니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했어야 했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제 또래 친구들, 같이 20살이 된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 MT라든지 OT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대학 생활을 열심히 즐기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얘기하면 고민을 잘 이해를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는 돈 벌잖아. 돈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한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다른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잘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취업 후진학,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이스터고에 가서 취업을 먼저 해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산업 경험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값진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 필드는 대부분 일하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이거든요. 기술들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어떤 학계라고 해도 학계에서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도 좋은 기술을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산업 경험이라는 것은 학계로 진출을 하든 기업으로 진출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고 경력입니다. 왜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 제품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뭐 기획이라든지 실제로 코딩을 하고 이게 검증이 되고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고 시장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기업의 최전방, 산업의 최전방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어떤 뭐 자기 개발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인턴이라든지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경험이고 모든 필드에서 원하는 경력입니다. 지금 제가 영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8명 정도 대졸 신입분들이 들어오세요. 상반기에 4분, 하반기에 4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한 최근 1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정말 대졸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중고 신입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필드에서 2년이든 3년이든 경험을 하신 분들을 뽑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신입을 뽑는 시대가 갔고 어떤 중견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기업에서는 신입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봐도 어떤 면접을 보든 신입으로서 면접을 보는 것, 대졸 신입으로서 면접을 보는 거하고 경력으로서 면접을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입으로서 면접을 보려면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영어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역량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력 면접으로 가니까 나는 이 필드에서 이런 일을 해봤고 이 필드에서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필드에서 계속 일을 해보고 싶고 또는 이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나의 강점인 것 같았고 어떤 부분이 나의 약점인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천차만별이고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도 아 얘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어필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 신입으로 면접을 보는 것과 경력으로 면접을 보는 건 정말 나의 무기를 하나 더 들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유리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산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세요.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도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또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은 무엇을 원할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대학원 원서를 쓸 때도 어떤 필드에서 몇 년 동안 어떤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쓰는 내용이 실제로 커리어가 된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더 많고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 탄생 순서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강의였어요. 그 강의의 결론은 외동이 제일 성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외동 자식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또래가 아니라 성인들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그 어른들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외동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졸로서 사회로 나가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살에 대학교를 바로 가면은 나와 비슷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살에 기업으로 나가서 사회로 나갔을 때는 모두 다 제 선배였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선배였고 제가 여기서 경력을 쌓아나가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를 상상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해주는 말씀, 뭐 내가 신입사원 때는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후회가 된다. 아니면 내가 신입사원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았다. 또는 그분들이 대학교 전공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또는 술자리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또 나보다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 배우고 최전방에 있는 분들에게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를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좋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20살부터 알바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는 제가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또는 가보고 싶었던 여행을 마음껏 가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뭐 물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펑펑 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알바해서 용돈을 모아서 뭐 해외에 나가보고 이런 것과는 달리 저는 정말 제가 제 월급을 받아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복을 디자인해서 맞춰 입는다든지 아니면 탱고를 배워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서 탱고를 춘다든지 이렇게 정말 많은 경험과 취미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런 업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도 뭐 다양한 업계에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다양한 뭐 나라에서 온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이 전공을 좋아하나? 이런 삶이 나에게 맞나? 또 이런 다른 삶도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저는 배우면서 나만의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는 종착역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이거든요. 대졸 신입분들이 이제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뭐 한 살이 많거나 아니면 한 살이 어린 분들이 이제 대졸 신입으로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분들하고 고졸로 지금까지 뭐 회사에서 7, 8년 일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점은 이제 고졸로 시작해서 뭐 27, 28, 29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을 커리어 전환을 할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대졸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취업을 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20년, 30년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그분들과 동갑인 고졸로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한 7, 8년 일해보니까 내가 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봐야지 또는 어떤 기업으로 이직을 해봐야지 어떤 포지션으로 체인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새로 써나갈 타이밍으로 보신다는 게 이게 다른 분들은 지금 퍼스트 스테이지를 시작하시는데 고졸로 시작하신 분들은 세컨드 스테이지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점이 좀 많은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고졸로 일하다 보면은 고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교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마이스터고 출신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다 연결이 돼서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더라, 누구는 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갔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개성 있는 커리어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통신과를 졸업했는데 뭐 농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는 뭐 제약과를 졸업했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머신러닝으로 고등과학기술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정말 본인이 무슨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써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떤 개성 있는 이야기를 써나가는지 듣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스토리가 중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정도를 걸어서 어떤 대학에 가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튜브라든지 그냥 개인적인 매체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말 본인의 스토리가 있고 나는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빛나고 더 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정말 그냥 월드스타,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였다면 뭐 축구 팬들한테 인기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께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셨고 이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잘 모르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손흥민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월드스타가 되었는지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만의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해서 왜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고졸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사회소양생일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일을 그냥 그만두고 대학교를 가볼까? 또는 그냥 다른 워홀을 가볼까? 이렇게 도망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의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4년의 경력을 쌓으면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를 하고 온 대졸 신입보다 내가 조금 더 장점이, 이 회사 안에서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나눠주는 업무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와 같은 나이의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여기에서 경력을 쌓고 나와 동갑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일을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9월에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홍콩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들어오신 저와 동갑인 신입사원을 제가 사수로 맡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스터고에 온다고 하는 게 성공을 보장을 해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20대에 성공하는 거, 30대에 성공하는 거, 40대에 성공하는 거 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르겠죠. 근데 코이피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이피시라고 그 일본 잉어가 있는데 이게 면접에서는 단골로 쓰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면접자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그 물고기가 어항에 넣어놓고 기르면 최대 10cm까지 큰다고 해요. 근데 호수에 넣어놓고 기르면 최대 30cm까지 크고 강에서 그냥 풀어놓고 기르면 1m까지도 자라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고, 고졸로 성취학 수진학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은 재미있는 재료를 가진 아니면 좋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리미리스한, 제한이 없는 블루오션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여기 마이스터코에 오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해보고 싶고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역량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넓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그 학생들이 자기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한 없는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선취업 푸신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